안녕하세요, 찬나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기발한 증여법이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실제로 작년이랑 재작년에 양도세랑 이 종부세 규제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이제 다주택자 분들이 선택을 한 길이 바로 증여였죠. 그래서 이 증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증여법을 얘기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목을 먼저 보시면 건물 먼저 땅은 그 뒤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 빌딩에 기발한 증여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빌딩이나 건물은 전부 다 이렇게 땅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 있죠. 다들 아시는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이거를 땅만 팔 수도 있고 건물만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거래할 때는 이거를 묶어서 한 번에 거래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것들이 경매로 나오면 따지는 게 바로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이전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비중이 가장 큰 부동산은 특히나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사실 부동산에서 자산 이전을 하려고 하면 부모보다 자녀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죠. 특히 꼬마 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유사한 매매 가격을 찾기 어려워 기준 시가로 평가에 과표가 적고 월세라는 임대소득이 발생돼 자산 이전을 하기에도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기조로 바뀌면서 이제 비거주형 부동산, 즉 주택이 아닌 거죠. 뭐 오피스텔이나 뭐 생숙, 상가, 빌딩 이런 게 전부 다 비주거형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자산 이전도 녹록지 않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런 비거주형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한번 보시면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이제 상가 건물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대지 면적 40평에 연면적 86평 그래서 보증금이 현재 한 2,700만 원이고 월세를 300만 원 정도 받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감정가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토지 가격이 9억이고 건물 가격이 1억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정도로 건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정도면 한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이겠죠. 왜냐하면 이 건물도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죠. 그래서 지어지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이러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활동들이 바로 리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 애초에 처음부터 이거를 철거를 하고 새로 세우는 재건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땅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이 변하지 않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땅은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토지 가격은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은 거의 건물 가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순수 이 땅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시 든 것도 이거랑 같은 건데 여기 보신 것처럼 89년 11월에 준공한 상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감정 가격은 토지 가격 9억이고 건물 가격은 1억 1,600만 원으로 건물 가격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증여 방법은 어떤 거냐면 건물가액은 낮은데 땅값이 오른 상태라면 건물 먼저 증여하는 것이 해법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땅이 있고 위에 건물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월세가 얼마라고 했죠? 300만 원이라고 했죠? 즉 이 300만 원은 땅에서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임차료로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 건물 가격은 얼마라고 했죠? 1억이라고 했죠? 그럼 토지 가격은 얼마였죠? 9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건물 가격이 낮은 1억을 증여를 해서 이 300만 원을 자식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증여세 등 세금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자산이 없다면 이 방법이 고려할 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 수중자는 3개월 이내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제 건물을 미리 받아서 월세를 3개월만 받아도 증여세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김씨 사례에서는 증여세는 약 67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한번 부동산 계산기로 돌려보면 1억 1680만 원으로 자식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이 10년 기준이란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증여세가 6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들한테 증여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바로 이 10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즉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하면 훨씬 좋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10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자식한테 미리미리 증여를 할 생각이라면 이제 자식이 어릴 때, 즉 1살이죠. 1살 때부터 증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10살, 20살, 30살까지 해서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기본적으로 1억 5천까지는 증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하실 분들은 1살이라도 어릴 때 빠르게 증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제 건물에서 받는 월세가 아까 전에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 월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물만 증여를 하게 되면 이 월세를 순전히 이제 자식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달치 월세만 받아도 증여세를 거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자산이 전혀 없어도 자산 이전을 할 수 있고 이제 3개월 차 월세부터는 토지, 즉 땅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면 이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이제 이 건물은 자식 소유가 되는 거고 이 땅은 부모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건물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전부 다 자식이 가져가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도 약간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정 금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럼 합법적으로 어떤 걸 청구를 하면 되냐면 바로 이 지료를 청구하면 됩니다. 이 지료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토지 사용료입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을 이 부모 자식이 아니라 서로 남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땅은 지금 A라는 사람이 갖고 있고 건물은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이 수익 300만 원은 이 B라는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땅이랑 건물의 가치는 어떤 게 더 높죠? 바로 이 A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치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럼 A라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토지 사용료입니다. 즉 어쨌든 내 토지에서 이 B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토지 사용료 같은 경우는 보통 땅값의 한 3%에서 4% 정도로 받는데 이거는 또 금리에 따라서 조금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부모님이 토지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자식한테 일부 이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경매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여기서 경매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사례가 경매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건물은 자식한테 증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소유권이 다릅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자식이든 부모든 이쪽 둘 중 한쪽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을 가진 부모님이 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땅이 경매로 나오겠죠. 근데 경매로 딱 나왔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땅을 낙찰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왜냐면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아도 실제 이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기존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고 이 부모님이 세운 건물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까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안 다룰 건데 어쨌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지료를 청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지료를 2년 동안 만약 이 건물주가 땅 주인한테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 땅 주인이 이 건물주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땅 위에서 너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나한테 일정 지료를 안 줬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넣을 수 있고 그 소송을 통해서 주 건물 철거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새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뉴스 기사에서 얘기한 방식대로 이렇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을 먼저 자식한테 증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월세로 자녀가 자산을 어느 정도 증식시킨 이후에 그 다음 이렇게 땅을 다시 증여를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